세상에 둘도 없는 저희 친정엄마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품으로는 동네에서 제일 간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주위에 인망이 두터우신 분이에요. 항상 주변 사람들 잘 챙기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엄마가 사는 곳이 인구 200명의 시골이긴 하지만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반찬도 엄마가 챙기고 별일은 없으신지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고 계시죠. 아빠가 동네 이장인데 오죽했으면 동네 어르신들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이장을 해야 한다고 농담을 하실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는 도청에서 감사장까지 받을 정도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엄마가 대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엄마의 요리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덕분에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남편과 시부모님들 모두에게 예쁨받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 저희 친할머니부터 말씀을 드려야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소위 말하는 종갓집의 맏며느리였고 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친정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아빠와 결혼한 엄마 역시도 종갓집 맏며느리 타이틀을 할머니에게 그대로 이어받았고 두 분 모두 요리 실력이 엄청나셨어요. 엄마도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하시는 편이지만 사실 할머니한테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엄마와 할머니는 고부관계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남들은 우리 엄마가 엄청 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사셨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시집와서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고 애초에 할머니도 시집살이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친정집이 있는 시골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엄마가 시집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았고 저와 우리 오빠가 태어나면서 3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되었죠. 만약 서로 안 맞고 못 살게 굴면서 괴롭혔다면 같이 살았던 저희가 가장 먼저 알았을 텐데 지금도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두 분이 부엌에서 일을 하며 깔깔거리고 웃으시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를 하나 들면 할머니 댁에서는 안 그래도 종갓집이라 설날과 추석 명절을 빼고 계산을 해도 집안의 제사가 1년에 10번씩은 있었습니다. 제사할 때마다 친척들 수십 명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제사 음식에 그 사람들 먹일 음식까지 만드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는 10번이나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당한 것 같다고 할머니가 직접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셔서 1년에 명절 2번과 바로 윗대 조상님까지 2번의 제사만 지내는 걸로 바뀌었죠. 당연히 다른 친척들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다들 우리 집에 뭐라고 한마디씩 잔소리를 할 때 그렇게 조상님 모시는 게 걱정되면 당신들이 하루 전날에 직접 내려와서 하라고 왜 우리 집안 며느리들만 고생시켜야 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맞서 싸운 것도 저희 할머니예요. 처음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할머니가 엄마한테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셨고 엄마 말로는 할머니께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치시거나 직접 화를 내신 적도 없다고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옛날 분인 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고부관계와는 저희 집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할머니 덕분에 엄마도 요리를 배워서 잘하게 되셨고 지금은 우리 큰오빠와 결혼한 큰언니가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말이 종갓집이지. 지금은 예전보다 규모도 많이 줄었고 명절이라고 친척들이 잔뜩 모이는 것도 없어졌고 그냥 우리 식구들이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의 집이라서 아직도 우리 본가는 시골에 살고 있고 넓은 마당 한켠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들어있는 장독대까지 남아있을 정도의 진짜 시골이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너희도 가져가서 먹고 서울 올라가면 시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라며 엄마가 직접 만드신 식혜와 동치미를 커다란 김치통으로 한 통 싸주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집안 살림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친정에 내려가면 메주를 띄워서 장독대에 된장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서 담그시고 김치 냉장고만 3대,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 2대, 그리고 전용 냉동고가 하나 따로 있을 정도로 작은 살림은 아니에요.
친척들 왕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저희 엄마 성격 자체가 음식을 한 번 할 때 많이 만들어서 동네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나눠주는 걸 원체 좋아하십니다. 아무튼 식혜는 2리터짜리 생수통으로 5개를 주셨고 동치미는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으로 하나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오자마자 시부모님께 드셔보시라고 식혜 3통과 동치미도 절반을 덜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식혜와 동치미를 시부모님과 신우가 맛을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식혜는 처음 먹어본다. 파는 거랑 비교가 안 되네. 동치미는 직접 담그신 거야? 호텔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대체 동치미에 뭘 넣은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엄마처럼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전부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는 방법 정도는 알거든요. 친정엄마 동치미에 특별하게 비법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깨끗한 물이랑 무와 무청 그리고 적당한 소금과 마늘 생강, 엄마가 미리 만들어둔 고추장아찌가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친정집 마당을 아빠가 깊게 파고 거기에 항아리를 묻어서 겨울 내내 익히는 것이 비법의 전부거든요. 독이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날이 너무 추워지면 위를 덮어서 보온에 신경도 써줘야 하고 어느 정도 시원한 온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추운 겨울에도 동치미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죠. 이걸 말로 설명해봐야 어차피 서울에서 따라할 수도 없고 엄마가 쓰는 소금이나 무 자체가 최고 좋은 것들이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도 그 맛이 나진 않을 거예요. 식혜 하나만 하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엿기름을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친정엄마는 겉보리를 불려서 싹을 틔우고 그걸 다시 100년도 넘은 맷돌로 직접 갈아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바락바락 주무르시고 꼭 짜서 앙금을 낸 뒤에 다시 고운 체에 거르고 가라앉혀서 고두밥에 윗물만 부어서 섞으시죠. 이게 진짜 말로는 설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더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고두밥을 짓는 방식이나 그 위에 엿기름 물을 부어서 섞을 때도 적당한 시간을 가라앉혀서 윗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도 앙금이 아예 안 들어가면 또 깊은 맛이 나질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김장김치 동치미 식혜만큼은 우리 엄마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독보적인 손맛을 갖고 계셨는데 세상을 떠나신 지금은 친정엄마가 최고죠. 식혜 만들 때도 다른 부재료들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엿기름, 밥 그리고 약간의 설탕만 사용하신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맛있어서 흉내라도 내보고 싶으니 비법을 알려달라 하시길래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그 귀찮은 걸 뭐하러 직접 하시냐고 앞으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마다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은 친정에서 택배가 올라옵니다. 열어보면 시부모님이랑 나눠 먹고도 충분한 양의 각종 김치나 젓갈동치미, 식혜 등등이 잔뜩 들어있어요. 가을에는 아빠가 껍질 깎아서 말린 곶감도 보내주시고 산에서 직접 딴 밤이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도 보내주십니다. 받으면 항상 시댁의 절반 정도를 나눠드리는데 시부모님도 받을 때마다 항상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직접 전화하시고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걸 저희 친정집으로 보내세요. 결혼식 이후로 양가 부모님들이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으시지만 엄마가 만든 음식 덕분에 연락 자주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결혼하고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당연히 시부모님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손에 들려있는 친정엄마 식혜와 반찬들 덕분에 제가 찾아오는 걸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고 항상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엄마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 만나서 연애할 때도 제가 종갓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해서 사귄 지 2년 되었을 때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해드리려고 데리고 내려갔어요. 마당과 대문이 있는 우리 집 모습에 일단 한 번 놀라고 개량 한복을 입고 계신 우리 아빠를 보고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옛날부터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셔서 저나 우리 오빠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에 남편이 잔뜩 긴장했지만 잠시 후에 우리 집 밥상을 보고 또다시 크게 놀랐어요. 원래 저희 집은 평소에 밥을 먹을 때도 밥상 위에 반찬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그날은 제가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키러 데려온다고 해서 엄마가 밥상 위에 올라가는 반찬에 완전 힘을 잔뜩 주신 상황이었죠.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커다란 우럭 같은 생선으로 찜도 만들었고 한우와 송이버섯으로 만든 떡갈비에 만두도 직접 빚어서 전골까지 끓이셨어요. 그 외에 게장이나 각종 밑반찬들 포함해서 밥상 위에 반찬이 20가지는 깔려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밥상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엄마는 다 먹기 전엔 못 가니까 남김없이 먹으라 하셨어요. 아빠도 아끼던 술을 꺼내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마시기 시작했고 그날 해가 떨어지고 한밤중이 될 때까지 두 남자가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밥만 먹고 인사드리고 올라올 생각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술에 잔뜩 취해서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에 하루를 묵고 가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남편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던지. 눈 뜨자마자 우리 엄마가 직접 끓인 황태국에 또 아침상을 거하게 받아들고 나서야 저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밥 먹고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해도 될지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서울 올라오고 나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려간 남자 어땠냐고 사위 삼아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힘들게 밥상 차려주지도 않았고 너희 아빠가 아끼던 양주까지 꺼내서 먹이진 않았을 거라 하셨어요. 그렇게 첫인상부터 우리 부모님 밥상을 받아본 남편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건수만 있으면 처갓집 안 가냐고 물어봅니다. 오히려 친정엄마가 밥상 차리기 힘드니까 작작 내려오라고 하실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 예쁨받고 잘 살고 있는 건 우리 엄마 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요리 실력에 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제가 하는 음식을 먹고 맛이 없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게 다 엄마 덕분에 평소에 점수를 많이 따놓아서 제가 뭐래도 다 좋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장김치 묻어놓은 게 잘 익었다고 총각무랑 배추김치 한 통씩 보내주셔서 시댁과 절반씩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겨울옷 한 벌 사드리라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항상 저는 시댁에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는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엄마 자랑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